자동차 대리점에서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매우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천 대의 완전히 새로운 모델들이 단순히 팔리지 않아 전시장 내에 묶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2년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대규모 할인과 제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대리점에서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12대의 자동차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쉽게 팔렸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외면하는 모델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새 차를 뽑으려 하거나 단순히 잘못된 재정적 결정을 피하고 싶다면 끝까지 채널을 고정해 주세요. 이 리스트가 당신의 수천 달러와 많은 고민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 12, 현대 산타페 2025. 이것은 올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현대 산타페는 사람들이 바퀴 달린 네모난 상자 같다고 말할 정도로 논란이 많은 재설계와 함께 출시되었습니다. 너무 모험적인 디자인은 더 균형 잡히고 보수적인 미학에 익숙했던 수천 명의 고객을 멀어지게 했습니다. 데이터는 참혹합니다. 미국에서만 대리점에 묶여있는 42,740대의 물량과 184일의 재고 일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재고 일수가 60일을 넘어서는 모든 모델은 이미 걱정스러운 수준입니다. 200일에 가까워지는 것은 완전한 재앙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가족을 위한 접근 가능한 SUV였던 것이 이제는 사치품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상위 버전은 43,000달러 안팎이며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같은 가격의 혼다 파일럿이나 토요타 하이랜더를 살 수 있다면 왜 산타페를 선택해야 할까? 두 번째 이유는 현대 딜러들이 필수 패키지, 부풀려진 액세서리 및 최종 가격을 올리기 위한 온갖 수법을 추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접근 가능한 브랜드를 찾아왔다가 영혼까지 짜내려 한다는 느낌을 받고 도망치듯 떠납니다. 그것은 모든 구매 의사를 꺾어버립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신뢰성이 걱정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현대는 여러 모델에서 화재 위험으로 인한 대규모 리콜을 발표했고, 이는 구매자의 신뢰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브랜드가 신뢰를 쌓는 데는 10년이 걸릴 수 있지만 잘못 관리된 단 하나의 리콜로 그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탈 SUV를 찾는 구매자들은 이제 주저하고 있습니다. 경쟁은 치열합니다. 중국 브랜드는 가격으로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고, 일본 브랜드는 신뢰성에서 계속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유럽 브랜드는 디자인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산타페는 거대한 전쟁의 한복판에 끼어버렸습니다. 좋은 제품이지만 가능한 최악의 시기에 도착했습니다. 자동차 번호 11, 닛산 루그 2025. 닛산 로지는 강력하게 시작하여 어디에서나 보였고 닛산의 빛나는 스타가 될 것을 약속했던 SUV입니다. 결국 대리점에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 불편한 손님이 되어버렸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모두가 그것을 원했지만 오늘날에는 매력을 잃은 오래된 장식품처럼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경고 수준입니다. 팔리지 않은 10만 대 이상의 물량과 평균 120일 이상의 재고 일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일반적인 재고가 아니라 아무도 꺼내지 않는 차량의 산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경쟁 모델들이 마치 하찮은 장애물인 양 그것을 추월해 버렸습니다. 토요타 레브넷과 혼다 CR-V가 진화하며 엔진 성능, 안전성, 연비를 개선하는 동안 로지는 사실상 시간 속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닛산은 1.5리터 터보 엔진에 흥분하여 그것을 혁명으로 제시했지만 소비자는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SUV에 그렇게 작은 엔진이 들어가자 구매자들은 더 강력한 힘을 제공하는 다른 옵션들로 달려갔습니다. 또 다른 아주 심각한 문제는 과잉 생산입니다. 닛산은 단순히 오지 않을 수요를 기대하며 붕어빵처럼 로지를 찍어냈습니다. 그 결과 특히 고공행진하는 이자율 속에서 아무도 할부를 원하지 않는 새 차들로 가득 찬 부지들이 생겨났습니다. 대리점들은 이렇게 쌓인 수많은 로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마치 영구적인 블랙 프라이데이인 것처럼 할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3,000 직할인, 사실상 거저주는 리스,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최소 계약금 등입니다. 2년 전만 해도 프리미엄 SUV 가격으로 지불했던 것을 오늘날에는 거의 거저 주다시피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구매한 사람들에게 중고차 가치 하락이라는 더 큰 피해를 줍니다. 미국처럼 까다로운 시장에서 로그는 단순히 움직이지 않고 설득력이 없으며 감흥을 주지 못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닛산은 업데이트를 해야 할 때 하지 않았고, 이제 그 우유부단함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로그는 거의 확실한 성공작에서 현재 닛산이 가진 가장 큰 골칫덩이 중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자동차 번호 10, 마즈다 CX-5 2025. 마즈다 CX-5 모델은 시장에서 가장 사랑받는 SUV 중 하나이며, 이 순위에서 이 차를 보는 것은 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차는 많은 브랜드가 깊이 부러워하는 주행 성능과 품질에 대한 명성을 가진 해당 세그먼트 최고의 모델 중 하나라는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차는 그 좋은 명성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미국에서만 43,500대 이상의 미판매 물량과 187일의 재고 일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현재 세대의 마지막 해입니다. 마즈다 브랜드는 곧 출시될 새로운 재설계 모델을 이미 선보였고, 이는 판매 전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브랜드는 세대 교체 전에 모든 제조업체가 하는 일, 즉 기존 부품과 금형 및 구성 요소를 소진하기 위해 생산량을 늘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는 업계에서 일반적인 일이지만 대중이 이를 알게 되면 매우 위험해집니다. 사람들이 모델이 단종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대다수는 나가는 모델을 사는 대신 새 모델을 기다리는 쪽을 택합니다. CX-5 2025 년식은 38,000달러 선인데 서류상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완전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높고 임금은 정체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단순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신차에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고차나 더 저렴한 임대로 옮겨가거나 아예 구매를 무기한 연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마즈다 브랜드는 가격을 대폭 낮추지 않고 다른 브랜드만큼 공격적인 할인을 제공하지 않는 SUV로 버티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이나 미국 브랜드들처럼 절망적인 투매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즈다 브랜드는 항상 거의 프리미엄에 가까운 위치, 즉 동경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프리미엄의 감성에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즉각적인 혜택, 파격적인 할인, 쉬운 할부 금융을 찾아갑니다. 게다가 CX-5 모델은 너무나 사랑받는 모델이라 많은 소유주조차 수명이 다해가는 모델을 사느니 차라리 새로운 CX-5 모델을 기다리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평소라면 엄청난 축복이었을 그 명성이 오늘날에는 재고 속에 이 차를 침몰시키고 있습니다. 거의 언급되지 않는 또 다른 요인은 마쓰다 내부의 경쟁입니다. 브랜드는 더 많은 기술과 더 세련된 실내, 더 현대적인 이미지를 갖춘 CX-50 모델과 CX-90 모델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CX-5 모델은 이상한 림보 상태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나쁜 제품이 아니라 오히려 주행과 품질 면에서 여전히 세그먼트 최고의 SUV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시장이 단순히 더 이상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멈춰 서서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 9, 현대 투산 2025. 현대 투산 모델은 현대 전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 중 하나로 압도적인 성공이 예정된 SUV였습니다. 오늘날 이 차는 절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90일의 누적 재고를 보여주는데 이는 자동차 업계에서 건강하다고 간주되는 수치의 거의 2배입니다. 이는 투싼 모델이 마치 아무도 만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멈춰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차가 전혀 나쁜 SUV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괜찮고 현대적이며 내외관 디자인이 훌륭한 제품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경쟁이 절대적으로 치열하며 현대 브랜드는 그 대가를 매우 가혹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투싼 모델은 2.5리터 자연 흡기 엔진을 장착하고 출시되었는데 제 기능은 하지만 누구도 매료시키지 못합니다.
구매자들이 강력하면서도 경제적인 엔진을 원하는 시장에서 투싼 모델은 사실 이쪽도 저쪽도 아닙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가격입니다. 장비가 잘 갖춰진 투싼 모델은 이미 4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며 현대 브랜드는 매우 위험한 구역에 들어섰습니다. 그 정도 돈이면 고객들이 아우디, BMW 또는 메르세데스와 같은 브랜드의 입문용 프리미엄 SUV를 살펴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마무리 짓자면 이 한국 브랜드는 항상 저지르던 똑같은 실수인 과잉 생산에 빠졌습니다. 시장에서 실제로 팔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투싼 모델을 제조했고 이제 대리점들이 그 직접적인 결과를 겪고 있습니다. 마당에서 물량을 빼내고 다른 모델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거액의 할인, 매우 공격적인 할부 금융, 최대 3,000달러의 가격 인하를 제안하며 말 그대로 필사적인 판매점들이 있습니다. 모델이 이러한 절망적인 할인 주기에 들어선다는 것은 근본적인 실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투싼 모델은 좋은 SUV이지만 이토록 야만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에서 좋은 SUV라는 사실만으로는 판매를 절대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이 차는 다른 모델들이 아무 문제 없이 옆을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완전히 정체되어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 8, 지프 컴패스 2025. 스텔란티스 기업은 이 모델로 인해 가장 큰 골칫덩이 중 하나를 안고 있는데 이 SUV는 말 그대로 대리점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판매가 조금 지연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데이터는 공포스럽습니다. 컴패스 모델은 22,000대 이상의 미판매 물량이 쌓인 채 198일 동안 재고 상태로 멈춰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생산 계획의 실수가 아니라 훨씬 더 큰 문제의 명확한 증상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는 이름과 성이 있습니다. 바로 품질입니다. 컴파스 모델은 현재 스텔란티 내부에서 실패하고 있는 모든 것의 완벽한 예시가 되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브랜드는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리콜에 직면했으며 컴파스 모델은 그중 여러 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에어백 결함, 심각한 소프트웨어 문제, 연료 시스템 결함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악은 2만 마일도 되기 전에 고장나는 변속기입니다. 소유주들의 포럼은 끝없는 경고 목록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꺼지거나 예고 없이 작동을 멈추는 연료 펌프, 낮은 주행 거리임에도 엔진 체크불이 켜지는 엔진, 그리고 운전자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 완전히 고립시키는 전기 결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컴파스 모델이 3만 달러 정도에 판매된다는 것인데 이는 언뜻 보기에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평균적인 구매자는 인터넷 덕분에 완전히 정보를 갖추고 찾아오며 스텔란티스 기업은 말 그대로 몇 달째 명성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컨슈머 리포츠 기관은 올해 지프 브랜드를 전체 시장에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브랜드 중 하나로 선정하며 이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최악인 것은 스텔란티스 기업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말 의미 있는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아무도 원하지도 사려고 하지도 않는 오래된 카탈로그 모델처럼 수천 대의 유닛이 완전히 움직이지 않은 채 쌓여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 7, 닛산 베이즈 2025. 닛산 베이직 모델은 현재 미국 전역에서 가장 경제적인 자동차라는 의심스러운 연계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시장 전체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 중 하나를 겪고 있습니다. 가장 저렴할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대리점에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충격적입니다. 버사 모델은 구매자 없이 쌓인 약 14,700대의 물량과 함께 200일 이상 재고 상태로 멈춰 있습니다. 신차 한 대에 2만 달러라는 소리를 들으면 즉시 엄청난 헐값이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이는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베르사 모델은 불티나게 팔리는 압도적인 성공작이지만 미국에서는 정확히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 구매자의 인식은 근본적으로 변했고 베르사 모델은 완전히 뒤처졌습니다. 그들은 이 차를 세련미가 부족하고 실내가 시끄러운 너무나도 겸손하고 기본적인 것으로 봅니다.
서스펜션은 딱딱하며 장거리 주행 시 현재의 기준에 비해 훨씬 더 많이 피로감을 줍니다. 승차감 수준이 단순히 현재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 차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현명한 구매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타협으로 봅니다. 엔진 또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20마력은 도시를 돌아다니기에 충분하지만 미국 소비자가 실제로 느끼고 싶어 하는 것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다른 브랜드들이 더 강력한 출력, 더 나은 방음, 더 좋은 자재 품질을 제공하는 동안 버사 모델은 수년 전에 완전히 낡은 처방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타격은 이 차의 가장 큰 그림자인 닛산 브랜드의 CVT 변속기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기술적 개선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평판은 이미 구매자들의 마음속에 영구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미국 고객이 모두 쉬운 할부가 가능한 혼다 시빅, 토요타 코롤라 또는 마즈다 3 모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을 때 어떤 모델이 마지막에 버려질지 짐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베르사 모델의 진정한 문제입니다. 저렴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 체감 가치가 없는 저렴한 자동차는 항상 똑같은 결말을 맞이합니다. 대리점에서 먼지를 쌓으며 완전히 멈춰서는 것입니다. 수천 대의 유닛이 구매자를 찾지 못하고 아무런 관심도 끌지 못한 채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죽은 재고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번호 6, 포드 브론코 2025. 포드 브론코 모델은 포드 브랜드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라고 맹세하고 또 맹세했던 SUV입니다. 서사적인 모험, 역사적인 판매량, 그리고 수십 년의 공백 끝에 전설의 영광스러운 귀환을 약속했습니다. 결과는 약속했던 것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포드 브랜드가 이 자동차 업계의 전설의 귀환을 발표했을 때 감동은 절대적으로 엄청났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직접 보고 싶어 했고 모두가 자신의 차고에 브론코 모델이 주차되어 있기를 원했습니다. 브랜드는 이 차를 모든 것을 바꿀 오프로드 차량이자 지프 랭글러 모델의 궁극적인 라이벌로 판매했습니다. 절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치명적인 타격은 바로 천문학적인 가격이었습니다. 브론코 모델은 부인할 수 없는 존재감을 가지고 있으며 당당하고 어디를 가든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장비가 완전히 갖춰진 SUV 가격이 쉽게 6만 달러까지 올라가면 당신은 더 이상 랭글러 모델하고만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자리를 잡은 브랜드들의 프리미엄 SUV들과 직접 경쟁하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포드 브랜드는 이 순간을 기다려온 전통적인 고객들을 잃었습니다. 브론코 모델을 꿈꾸던 대중은 접근 가능하고 모험적이며 재미있는 기계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이 치열한 세그먼트에서 요구되는 모든 것을 실제로 제공하지 않으면서 사치품 영역에 발을 들이는 차량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대리점들에게 절대적인 재앙이 되었습니다. 브론코 모델들은 완전히 잊힌 제품처럼 부지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재고는 판매점들이 더 이상 오래 견딜 수 없는 금융 비용과 함께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포드 같은 브랜드가 정말 공격적인 할인, 이전에는 절대 불가능했던 현금 보너스, 그리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이자율을 제공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무언가 매우 잘못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폭락은 미국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시장에서도 정확히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브론코 모델들은 단순히 재고 회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국가에서 가격이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나쁜 SUV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포드 브랜드가 가격 전략에서 완전히 실수했으며 실제 구매자로부터 너무 멀어졌고 이제 그 오만함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차를 사고 싶으십니까? 진행하십시오. 향후 중고차 가격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 어느 때보다 저렴하게 구할 수 있으므로 아마도 좋은 시기일 것입니다. 사업이나 투자용으로 원하십니까? 모델이 이미 포드 브랜드가 그토록 자신 있게 약속했던 만큼 가치를 보존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으므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번호 5, 포르쉐 타이칸 2025.
폭스바겐 타우스 모델은 밀레니얼 세대와 젊은 가족들을 사로잡을 것으로 추정되었던 소형 SUV로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현실은 평균 100일 이상의 재고 일수와 함께 대리점에서 완전히 정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요 문제는 포르쉐 브랜드가 경쟁이 절대적으로 치열한 가격대에 이 차를 배치했다는 점입니다. 32,000달러면 더 나은 신뢰성 평판을 가진 일본 브랜드들의 훨씬 더 매력적인 옵션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1.5리터 터보 엔진은 차량 무게에 비해 약하게 느껴지며 구매자들은 이를 빠르게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또한 포르쉐 브랜드는 미국에서 브랜드 인식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유럽에 동경하는 브랜드로 여겨지지 않으며 아시아 브랜드들과 가격 경쟁을 할 수도 없습니다. 타우스 모델은 누구의 땅도 아닌 곳에 갇혔습니다. 헐값으로 간주되기에는 너무 비싸고 혼다 HR-V 모델이나 마츠다 CX-30 모델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을 만큼 충분히 프리미엄급도 아닙니다. 대리점들은 공격적인 할부를 제공하고 있지만 유닛들은 단순히 기대했던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동차 번호 4,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2025.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모델은 실제 수요 없는 대규모 과잉 생산의 또 다른 완벽한 예시입니다. 제너럴 모터스 기업은 이 소형 SUV들이 불티나게 팔릴 것처럼 제조했지만 시장의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30일 이상의 재고 일수와 함께 트레일블레이저 모델은 쉐보레 대리점들에게 진정한 골칫덩이가 되고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호불호가 갈리는데 많은 이들이 너무 각지고 세련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내는 세그먼트 기준에서도 저렴하게 느껴지며 곳곳에 사용된 딱딱한 플라스틱은 어떠한 품질의 느낌도 전달하지 못합니다. 장착된 시 VT 변속기는 전통적인 자동 변속기를 선호하는 미국 구매자들의 취향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가격입니다. 장비가 잘 갖춰진 트레일블레이저 모델은 쉽게 3만 달러를 넘어서며 그 돈이면 시장에 훨씬 더 나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할인은 최대 4,000달러 인하라는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닛들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중고차 가치가 폭락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차를 사려는 사람이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 3, 미쓰비시 아웃랜더 2025. 미쓰비시 브랜드는 아웃랜더 모델을 통해 아마도 수십 년 만에 최악의 판매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 약속했던 이 3열 SUV는 160일 이상의 재고 일수와 함께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미쓰비시라는 브랜드가 미국 시장에서 거의 모든 영향력을 잃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20년 전처럼 이 브랜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웃랜더 모델은 전혀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디자인, 경쟁 모델보다 한 세대 뒤처진 느낌의 신뢰, 그리고 기껏해야 평범한 수준인 주행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강력한 판매 포인트였던 미쓰비시 브랜드의 연장 보증은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습니다. 구매자들은 제품이 정말 신뢰할 수 있다면 왜 그렇게 긴 보증을 제공해야 하는가라고 자문합니다. 미쓰비시 대리점들은 유닛을 움직이기 위해 사실상 어떤 거래라도 제한하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할인과 0%의 보조금 지원, 할부 금융에도 불구하고 아웃랜더 모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는 기존의 확고한 경쟁 모델들 대신 이 차를 선택해야 할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제품과 쇠퇴해가는 브랜드가 만난 완벽한 폭풍입니다. 자동차 번호 2, 뷰익 인비전 2025. 뷰익 인비전 모델은 뷰익 브랜드를 향한 제너럴 모터스 기업의 현재 전략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모두 보여줍니다. 이 중형 SUV는 141을 초과하는 재고와 함께 대리점에서 완전히 멈춰 서 있습니다. 문제는 다각적이지만 브랜드 정체성에서 시작됩니다. 뷰익 브랜드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청구하고 있는 가격을 정당화할 만한 실제적인 명성이 없습니다. 인비전 모델은 풀옵션 기준으로 4만 달러 이상이지만 전혀 프리미엄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실내 자재는 쉐보레 브랜드보다는 낫지만 유럽이나 일본의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제공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2리터 터보 엔진은 적당하지만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기술은 갖추고 있으나 직접적인 경쟁 모델들보다 한 세대 뒤처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뷰익 브랜드의 타겟 구매층인 노년층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으며 브랜드가 더 젊은 구매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결과는 아무도 정말로 원하지 않는 SUV가 되었습니다. 대리점들은 너무나 절박하여 일부 시장에서는 $6,000가 넘는 할인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닛들은 매달 주차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 1 크라이슬러 패시피카 2025. 이 리스트의 1위는 크라이슬러 패시피카 모델이며 이 차가 여기 있다는 것은 특히나 뼈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때 크라이슬러 브랜드가 지배했던 카테고리인 미니밴의 거의 완전한 붕괴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패시피카 모델은 170일 이상의 재고 일수와 전국적으로 쌓여가는 수천 대의 미판매 물량으로 절대적인 판매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미니밴 시장이 지난 10년 동안 급격히 축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미니밴을 샀던 가족들은 이제 더 현대적이고 낙인 효과가 적다고 생각하는 3열 SUV를 사고 있습니다. 패시피카 모델은 객관적으로 특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에서 인상적인 특징들을 갖춘 훌륭한 미니밴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카테고리에 있고 싶어 하지 않을 때 죽어가는 카테고리에서 최고가 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가격 또한 거대한 문제입니다. 장비가 잘 갖춰진 패시피카 모델은 쉽게 $50,000를 넘어서며 그 돈이면 훨씬 더 명성 있는 브랜드의 프리미엄 SUV를 살 수 있습니다. 스텔란티스 기업은 이윤 폭을 보존하기 위해 높은 가격을 유지하려 노력해왔지만 그 전략은 처참하게 실패하고 있습니다. 대리점들은 최대 $8,000 할인, 0%의 할부 이자율,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량을 거저주는 수준의 리스 조건 등 절대적으로 잔인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패시피카 모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는 한 시대의 종말과 시장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크라이슬러 브랜드의 거부를 상징합니다. 이 12모델은 자동차 시장이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급격하게 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좋은 제품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격, 시기, 브랜드 인식, 그리고 치열한 경쟁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현명한 구매자들에게 이 위기는 신차에서 역사적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를 의미합니다. 단, 이 모델들이 겪게 될 가속화된 가치 하락을 개의치 않는다는 조건에 말입니다. 투자자나 재판매업자들에게는 어떤 모델을 완전히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